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라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요. 많은 분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질주, 견제하는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 대표할 때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야당이 참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건강한 야당이. 야당은 하기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한 6개월 하는 것이 참 힘들었고요. 근데 야당은 그렇죠. 그때 여당 할 때도 혼났지 뭐 그때 사바이고 뭐 근데 어릴 때 야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를 해봤으니까 양쪽을 다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 아마 내가 볼 때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말 할 줄 몰랐지라는 묘혈을 찌르는 듯한 이 혀를 찌르는 공법에서는 홍 대표를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야당 대표 하기 쉽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선을 형성하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사실 야당은 뭐 큰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네. 뭐 여당에 대한 이제 반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것이죠. 뭐 여당이 던져놓은 아젠다에 대해서 뭐 반대만 하면 되고 뭐 안 들어가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대표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모순적인 게 말이죠. 사실 야당이라는 그 존재 목적은 여당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즉 뭐냐면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야당의 모습을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뭐 지금에 있는 집권당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야당을 했지만 야당이라는 네. 존재의 가치는 결국 여당이 되기 위한 그만큼의 어떤 수권 능력 그걸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지금의 어떤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 정말 저 당이 여당이 됐을 때 나라가 잘 되겠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쉽다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성적별로 보면은 저는 썩 저렇게 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사실 1999년도에 미국에서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때 이제 다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거에 출마 못하고 미국에 연수를 가 있을 때 그때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그때 선거법 위반대 가 있었고 그때 거기서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이제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친분 관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야당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국가 발전 도움된다는데 길목을 잘한다,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곱씹으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게 길목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발목을 잡기가 쉽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뭐 경제라든가 뭐 현재 청년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고 그거를 현재 뭐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반대를 해야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지할 부분은 지지를 하면서 같이 어쨌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냥 가도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직전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같은 데 보면 SNS 보고서 같은 게 이명박 정권 시절까지 거슬러 오가는 일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저 두 분이 속내까지도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 네.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마음 편하게 웃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최근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나 그 당시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마침 딱 맞춰서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이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읽히겠습니까? 좀 과거의 얘기들을 좀 들춰내고 이런 것들 좀 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명 보수 정권이라 불렸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하면 됐지라는 취지로요. 다시 한번 부관 참시를 하냐는 취지로 반박했던 홍준표 대표라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요. 영수회담에 불참한 이유도 내가 영수회담 시간 맞춰서 봉사활동 간 것이다.
아무런 장애 없이 바로 이렇게 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이미지를 뭐냐면 할 말은 그냥 거침없이 한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이미지를 다시 이제 재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제1야당의 대표 자기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네. 전략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데 그 전략적으로 한다는 말이 국민에게 가볍게 들리거나 아주 시니컬하게 들리거나 시니컬한 것은 말이죠. 작은 정치인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큰 정치인이면 시니컬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주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1야당 대표로서 전직 대통령을 만났다면 좀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제1야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쉬워요. 걔들 길목 내가 다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정치를 이게 장난으로 하자는 건지 자기 뭐 개인 기교로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청와대 안 간 것도 말이죠. 나 그냥 일부러 안 갔어. 나 일부러 그날 맞춰서 청주 간 거야. 충주 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정치를 네. 이 제1야당의 대표도 정치를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정말 자기 끌어오르는 그런 개그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좀 어떤 때는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아마 한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모양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한다는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에게 애나 봐라 했던 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두 분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사실 연수원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연수원 다닐 때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사이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여야의 대표가 됐는데 서로 사실 set장 보면 끼는 사이가 되셨죠? 굉장히 날선 이야기들만 사실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는 또 약합니다. 이게 네. 제대로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사실 지난번에 그 처음에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서 방문했을 때, 근데 추미애 대표가 뭐 발장도 끼자 그러고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추미애 대표한테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좀 이 머쓱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겉으로는 참 강한 것 같지만 또 네. 여자 앞에 서면 굉장히 약한 면이 있고 또 본인도 이제 고백을 했지만 사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미팅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솔직히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이제 좀 그런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제 본인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두 사실은 여야의 대표가 사실 뭐 사법시험 동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통하는 것도 많을 텐데 좀 이렇게 자기 정치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한 좀 이렇게 신경 날세우기라든지 또 애나 바라라든지 이름을 빗대서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좀 정치를 너무 좀 각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 가수로 홍준표로 메들리 앨범을 내려고 했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까요? 눈썹 문신도 의외로 생각보다 아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저 눈썹은 정말 유명한 눈썹입니다. 네. 2011년도에 한나라당 당시 대표 시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눈썹이 막 뽑혀 나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눈썹이 자꾸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가 차라리 눈썹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 뒤에 눈썹을 했는데 그 눈썹을 국민들이 보고 갑자기 눈썹이 진해가지고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그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콩그리버드라는 별명도 붙여주고 그런데 눈썹을 할 때 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눈썹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눈썹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자 인데도 약간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 네. 눈썹을 너무 무섭게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표현을 만들어 놔서 네. 이게 정치에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는 아주 유명한 눈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하나 또 생각나는데요. 이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눈썹이 자꾸 처져가지고 이른바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쌍수 있잖아요. 쌍꺼풀을 쌍꺼풀 양쪽으로 수술이요.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또 홍준표 대표가 그 쌍수했다고 뭐라고 또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또 그 눈썹을 하는 건 또 괜찮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론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면이 눈썹 문신 하신 직후의 사진인가 그렇죠. 보죠? 굉장히 좀 진하면서 원래 눈썹 처음에 하면은요. 네.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색이 빠져야 되는데 네. 처음에 눈썹 했을 때는 진짜 가짜로 눈썹을 이렇게 붙여서 나온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꺾은
눈썹이긴 하지만 강한 야당으로서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까지 거슬러 가는 일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저 두 분이 속내까지도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 네.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마음 편하게 웃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최근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나 그 당시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마침 딱 맞춰서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이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읽히겠습니까? 좀 과거의 얘기들을 좀 들춰내고 이런 것들 좀 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명 보수 정권이라 불렸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하면 됐지라는 취지로요. 다시 한번 부관 참시를 하냐는 취지로 반박했던 홍준표 대표라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요. 영수회담에 불참한 이유도 내가 영수회담 시간 맞춰서 봉사활동한 것이다. 아무런 장애 없이 바로 이렇게 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이미지를 뭐냐면 할 말은 그냥 거침없이 한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이미지를 다시 이제 재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제1야당의 대표 자기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네. 전략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데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다 당 대표가 돼서 방문했을 때, 근데 추미애 대표가 뭐 발장도 끼자 그러고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추미애 대표한테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좀 이 머쓱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겉으로는 참 강한 것 같지만 또 네. 여자 앞에 서면 굉장히 약한 면이 있고 또 본인도 이제 고백을 했지만 사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미팅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솔직히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이제 좀 그런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제 본인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두 사실은 여야의 대표가 사실 뭐 사법시험 동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통하는 것도 많을 텐데 좀 이렇게 자기 정치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한 좀 이렇게 네. 신경 날세우기라든지 또 애나 마라라든지 이름을 빗대서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좀 정치를 너무 좀 각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 가수로 홍준표로 메들리 앨범을 내려고 했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까요? 눈썹 문신도 의외로 생각보다 아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저 눈썹은 정말 유명한 눈썹입니다. 네. 2011년도에 한나라당 당시 대표 시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눈썹이 막 뽑혀 나갔다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눈썹이 자꾸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한테 의사가 차라리 눈썹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 뒤에 눈썹을 했는데 그 눈썹을 국민들이 보고 갑자기 눈썹이 진해가지고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그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콩그리버드라는 별명도 붙여주고 그런데 눈썹을 할 때 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눈썹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전략적으로 한다는 말이 국민에게 가볍게 들리거나 아주 시니컬하게 들리거나 시니컬한 것은 말이죠. 작은 정치인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큰 정치인이면 시니컬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중국이로 삼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1야당 대표로서 전직 대통령을 만났다면 좀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제1야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쉬워요. 걔들 길목 내가 다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정치를 이게 장난으로 하자는 건지 자기 뭐 개인 기교로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청와대 안 간 것도 말이죠. 나 그냥 일부러 안 갔어. 나 일부러 그날 맞춰서 청주 간 거야. 충주 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정치를 네. 이 제1야당의 대표도 정치를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자기 끌어오르는 그런 개그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좀 어떤 때는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아마 한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모양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한다는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에게 애나 봐라 했던 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두 분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사실 연수원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연수원 다닐 때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사이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여야의 대표가 됐는데 서로 사실 햇잔 끼는 보면 사이가 되셨죠? 굉장히 날선 이야기들만 사실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는 또 약합니다. 이게 네. 제대로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사실 지난번에 그 처음에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야당의 모습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뭐 지금에 있는 집권당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야당을 했지만 야당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는 결국 여당이 되기 위한 그만큼의 어떤 수권 능력, 그걸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지금의 어떤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 정말 저 당이 여당이 됐을 때 나라가 잘 되겠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쉽다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성적별로 보면은 저는 썩 저렇게 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사실 1999년도에 미국에서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때 이제 다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거에 출마 못하고 미국에 연수를 가 있을 때 그때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그때 선거법 위반에 가 있었고 그때 거기서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이제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친분 관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야당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국가 발전 도움된다는데 길목을 잘한다,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곱씹으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게 길목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발목을 잡기가 쉽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뭐 경제라든가 뭐 현재 청년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고 그거를 현재 뭐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반대를 해야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지할 부분은 지지를 하면서 같이 어쨌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냥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직전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같은 데 보면 SNS 보고서 같은 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라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요. 많은 분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질주, 견제하는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 대표할 때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이 참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건강한 야당. 야당은 답이 없이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한 6개월 하는 것이 참 힘들었고요. 근데 야당은 그렇죠. 그때 여당 할 때도 혼났지 뭐 그때 사바이 뭐 근데 어릴 때 야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해봤으니까 양쪽을 다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 아마 내가 볼 때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말 할 줄 몰랐지라는 묘혈을 찌르는 듯한 이 허를 찌르는 공법에서는 홍 대표를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야당 대표 하기 쉽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선을 형성하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사실 야당은 뭐 큰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네. 뭐 여당에 대한 이제 반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것이죠. 뭐 여당이 던져놓은 아젠다에 대해서 뭐 반대만 하면 되고 뭐 안 들어가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대표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모순적인 게 말이죠. 사실 야당이라는 그 존재 목적은 여당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즉 뭐냐면